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그냥 마저 할까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잠깐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계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런데 이제 계획이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계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광역도시 계획이었죠. 광역도시 계획. 광역도시 계획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이렇게 있었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었죠. 도시군 관리 계획. 자,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계획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애가 이 광역도시 계획이었죠. 광역도시 계획.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은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보다 이제 같거나 크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도시군 기본 계획,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뭐였었죠?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요. 지침이고, 방향이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종합 계획이었다. 외우세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고, 방향이고, 종합 계획이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도시군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탄생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자, 필요할 때마다 이제 부분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구체성을 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구체성을 띠는 계획이다. 자, 그리고요, 요거 두 가지를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묶으면, 자, 공통 단어가 나오죠.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묶으면 이게 도시군 계획이 돼요. 도시군 계획.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은, 자, 특징이 뭐가 있었습니까? 타당성 검토가 있었죠. 그래서 이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다.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하는데 검토 주기는 5년마다 한다. 자, 이 계획이 실제 리얼리티가 있는지,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거죠. 도시군 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5년마다 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 같은 경우는, 자, 얘는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타당성 검토하지 않는다. 타당성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광역도시 계획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광역도시 계획은 뭐였었죠? 자,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었다.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었다.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대상 지역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광역계획권이라고 했어요. 광역계획권.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 이제 광역계획권이 탄생이 되고요. 이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있고,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는데 두 가지를 묶는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A, B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이제 광역 그 계획권이 탄생되는데 이걸 대상으로 해서, 이걸 광역계획권을 기반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특정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놓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상 지역 같은 경우가 광역도시 계획은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시나 광역시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었다라고 했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의 그 수립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자, 특별시가 있었죠. 그리고 광역시가 있었죠.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시 또는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예요. 6개. 6개의 도시에 대한 개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었고요.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 같은 경우는 또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똑같다는 거죠. 도시군 기본 계획을 지침으로, 이걸 방향으로, 이걸 종합화해서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세우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수립 대상 지역이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렇죠. 그리고 시 또는 군 해서 수립 대상 지역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똑같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본 건데, 요거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을 한 세트로 보고, 요 아래 거 도시군 관리 계획과 이제 구별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반인을 구속하는 힘은 어디에 있나요?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광역도시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인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계획인가요? 안 되죠. 일반인을 구속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장기 발전 방향. 그래서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 우리가 장기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도시가 어떻게 될지, 또는 저쪽이라면 광역도시계획이라면 광역계획권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구속하는 힘이 없어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인을 구속하는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이걸 원인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봤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안 되고요. 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자,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시 또는 군에 자, 그 도시에 맞는 이제 그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구체성을 띠는 행정 계획이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현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을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일반인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요. 일반인을 구속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내가 뭔 피해를 봤다, 국민이 피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나 자,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또 묶어서 뭐라 그랬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묶어서 행정쟁송이라고 했죠? 그래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위에는 제기할 수 없는 거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사인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쟁송은 여기선 제기할 수 없다. 행정쟁송 제기할 수 없다. 이걸 하나 봤고요. 자, 더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위에는 일단 여기는 일반인 구속 못한다. 여기 일반인 구속한다. 행정쟁송 못한다. 행정쟁송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청회는 어디에 있나요? 공청회. 공청회라고 하는 건 뭐였죠? 기본적으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인데요. 공청회는 자, 위에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만 공청회가 등장을 해요. 여기는 공청회가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이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여기는 공청회가 없습니다. 여기는 공청회가 없어요. 그 대신 공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공람이 있을 수 있다. 공람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인데 공람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자, 생략이 가능하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 공람은 또 생략이 가능하더라.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공청회 있고요. 여기 밑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공청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공고는 어디 있나요? 공고는 여기 있나요? 공고 여기 있습니다. 공고 여기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고 없어요. 그 대신에 고시가 있죠. 고시. 여기에 고시가 있습니다. 지금 공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에는 공고가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공고가 없다. 그 대신에 고시가 있다. 고시의 법적 성질이 뭐였어요? 일반인을 구속하는 행정처분이라 그랬죠. 이거는 자, 고시라고 하는 말은 일반인을 구속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처분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고시, 여기 보면 일반인을 구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시가 있는 거예요. 고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일반인을 구속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긴 고시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고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자, 고시를 할 때 뭘 고시한다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지형 도면을 고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외우실 때 이 고시가 도대체 뭐냐? 지형 도면의 고시를 말한다. 지형 도면의 고시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형 도면은 말 그대로 지도예요, 지도. 이렇게 뭐 도시, 뭐 이렇게 어떤 그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좀 잘 그려볼까요? 이게 지도인데 뭐 산이 있고 여기만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이 지역의 도로가 기반시설이 어떻게 날 것이다 라고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 있죠. 그리고 이 지역에 공원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이런 것들이 지형도면이에요. 근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험 문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그날로부터 효력이 발동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부터 효력이 발동한다. 요거.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좀 볼게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아까 어떤 특징이 나왔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단 도시군 관리 계획의 가장 큰 형이 뭐예요? 광역도시 계획. 그리고 그 중간형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큰형, 둘째형, 이거 얘가 막내예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상위 두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부합.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 계획에 A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도시군 기본 계획에 또 A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도 당연히 A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도시군 관리 계획 내에서 A 대신에 뭐 B를 집어넣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자, 두 계획의 상위, 두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봤던 거,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그 입안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함께 입안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급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입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입안, 요거 가능하면서 동시에 또 뭐도 돼요? 차등 입안도 된다. 차등 입안도 가능하더라라고 했어요. 차등 입안은 이제 도시하고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촌 같은 경우죠. 도시와 농촌 간에 차등 입안 가능하더라.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의 설치,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으니까 도시에 도로를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고 건물도 많고 하니까 밀집하고 했으니 뭐 8차선 도로를 예를 들어서 8개를 건설하겠다라고 했을 때 농촌은 뭐 인구도 적고 어떤 뭐 밀집 시설 이런 것들도 작고 하니까 뭐 4차선짜리 도로를 2개만 건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형평에 맞게 각각 이렇게 건설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입안, 차등 입안 다 된다.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한해서 세 번째 뭐가 가능한 거예요? 주민의 입안 제한이 가능하다. 주민의 입안 제한이 가능하다. 자,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원래 기지, 산지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그냥 앞에 세 가지 기지, 산만 외우세요. 첫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세 번째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 그런 걸 지정해달라고 주민이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주민의 입안 제한이었어요. 근데 주민이 지금 어떤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에 지금 기반시설 설치해주세요. 도로 놔주세요. 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지정해서 이 지역 개발시켜주세요.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진흥해서 내 지역 활성화시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지역 사는 사람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민이 입안 제한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토지 소유자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그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자, 기반시설의 설치는 어떤가요? 자, 면적을 기준으로 하죠. 면적 5분의 4 이상. 자, 이 지역에 지금 기반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려면 이 지금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 자기가 원했던 면적, 그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얼마예요? 3분의 2죠? 3분의 2.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어떤가요? 3분의 2. 그래서 5분의 4, 3분의 2, 3분의 2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 아까 했던 거지만 일반인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계획이다. 그래서 일반인을 구속하는 구속성이 있다. 일반인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고시라는 걸 통해서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고시를 한다. 근데 뭘 고시했느냐?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일반인을 구속하는 행정적 효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난주까지 봤던 거고요. 지금 서브노트 같은 경우는 오늘 8페이지 이제 펴시면 되는데 책 요거 다 갖고 오셨죠?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봤는데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서 자, 책 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슬슬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했던 거 이제 슬슬 읽어보시면 되는데
4페이지 볼게요. 4페이지. 이 챕터가 지금 국회법 이렇게 있고 이제 법들이 6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 총설해가지고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용어의 정의가 매 시험마다 항상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니까 용어의 정의를 잘 읽어보세요. 용어의 정의는 이제 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제 볼게요. 자, 광역도시계획. 여기서부터 보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어떤 특정한 뭐 특별시나 광역시 이런 대상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죠. 두 개의 도시를 묶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자, 두 번째요. 도시군 계획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였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저희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저 밑에 걸 봤네요. 자, 죄송합니다. 도시군 계획 위에 거부터 봐야죠. 자, 다시 도시군 계획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자,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요거죠? 도시군 기본계획. 이제 다시 개별로 들어가서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입니다.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거고요. 자, 기본적인 공간구조. 이 도시 자체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장기라는 말에서 일반인을 구속하는 행정적 힘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종합계획이었죠. 종합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었고요.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는데 우리 아까 봤던 게 도시군 관리계획은 용용용 기도지로 이제 구성이 됐었죠. 용용용 기도지.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시면 거기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볼게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그래서 용도지역이 나왔고요.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그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인데 요거는 뭐예요? 계도시수죠. 지금 계도시수 해서 용도구역이 나온 겁니다. 용도구역. 이건 용도구역이에요. 이거랑 6번 보세요.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그래서 계도시수입 다 합치면 용도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하고 6번 합치셔서 용도구역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용도지역이 나오고 지금 용도구역이 나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기반시설 설치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또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도시개발사업 또 정비사업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서 요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용용용 기도지가 결국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자, 그리고 밑에 지구단위 계획이요. 지구단위 계획은 이렇게 의미는 그 토지의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영역성을 부여하는 거였죠. 일종의 영역성.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여의도라고 했어요. 여의도라는 섬 자체를 아예 그냥 일종의 이렇게 단지화 시켜가지고 하나 자체로 그냥 개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 지역에서 그냥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가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이 지역 안에 백화점도 갖춰져 있고 뭐 근생시설 다 들어가 있고 극장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영역성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두 번째 줄이요.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걸 첫 번째 지문이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개발하려면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용도지역을 지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어떤 지역을 지정했어요.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도시지역을 다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일단 이 부분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게 지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도시지역 안에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요 지역 개발할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필요한 계획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거 개도시 수입. 우리 용도구역의 마지막 그거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이거는 개발을 풀어준다 그랬어요. 다 개발시켜 놓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을 하지 않는 지역이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었죠. 그래서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어렵죠?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규제를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자, 그리고 기반시설이 나와 있죠. 기반시설은 이따가 할 건데 지금 보면 7가지가 나와 있죠. 교통, 공간, 유통, 공급, 문화, 체육시설,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 이렇게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이렇게 볼게요. 일단 유통공급시설에서요. 유통공급시설에서 방송, 통신시설 이게 유통공급시설이다라는 사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이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보건위생시설에서 거기 공동묘지, 봉안시설 있죠. 그러니까 묘 관련, 산에 가면 묘 있잖아요. 이 묘 관련해서는 보건위생시설이 들어갑니다. 요거 보시고 환경기초시설. 자, 이거는 이제 하수나 폐기 처리시설. 이걸 이제 환경기초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수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이게 환경기초시설인 걸 아느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자, 그리고 5번째 볼게요. 5페이지 가시면, 자, 위에 여기까지 만약에 공부하시면, 이거 공부하시면 정말 90점 맞히시는 분은 이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거기 맨 위에 보면 기반시설 중 도로, 자동차, 정류장 및 광장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세분한 게 있는데 또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는데 거기 2번에서 보면요. 자동차 정류장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이게 자동차 정류장에 속해 있다. 이 사실을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자동차 정류장에 있는 시설들하고요. 거기 보면 광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교통광장, 일반광장 이런 것들을 섞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교통광장이 자동차 정류장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2번에서 자동차 정류장에서 하나만 외우세요. 여객자동차 터미널하고요. 복합환승센터. 이거는 광장 시설이 아니에요. 특히 복합환승센터. 이거는 자동차 정류장으로 봅니다. 자동차 정류장으로 본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그 광장은 다 끝에 광장으로 끝났죠. 광장으로 끝나면 다 광장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광역시설이요. 광역시설 이따가 또 볼 건데, 자,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에 시설을 말한다. 광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도시하고 옆에 도시를 건너갈 수 있다. 현재 도시에서 옆에 도시로 건너가서 다 쓸 수 있다. 이게 광역이에요. 광역.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광역버스 다니잖아요. 여기도 보면 광역버스라는 게 지금 현재 파주에서 운행을 하다가 다른 지역까지 건너가서 운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도시까지. 그게 광역시설이에요. 다른 도시까지 함께 쓰는 것. 이게 광역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옆에 도시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1번 끝에 보면,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시설. 예를 들어서, 광역시설은, 공동구나 이런 것들, 어떤 기반시설, 도로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옆에 도시하고 같이 쓰게 되면 그것도 광역시설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서 보면 이제 공동으로, 맨 끝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게 이제 광역시설이 되고요. 공동구가 있죠. 공동구는 이제 지하 매설물인데요. 거기 보면 첫 줄에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등의 끝에 지하 매설물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이제 전에 많이 외웠었잖아요. 이건 뭐였었죠? 도시군 관리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 그래,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이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인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인데요. 밑에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세 번째, 끝에 정비 사업. 요 3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공공시설은 뭐 읽어보시고, 국가계획을 볼게요. 자. 국가계획은 최상위 계획이에요. 최상위 계획. 그런데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이 최상위 계획,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용도지역 있죠? 용도지역. 거기 용도지역 보면 우리가 용도지역을 토지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고, 용도에 맞게 지역을 가장 크게 나누는 거였죠. 그래서 이 나눌 때 지정권자는 누구였냐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었어요. 큰 사람들이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보면 나누는 이유가 건폐율과 용적률 이런 것들을 정해놔서 함부로 토지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용도 지역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용도지역은 크게 아까 우리가 봤던 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지역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 지역이 서로 겹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국토를 이렇게 나눌 때, 자,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용도지역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용도지역으로 나누는데,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국토라면 이렇게 4등분해서 나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이쪽이 만약에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요 옆에는 이제 관리지역이 이렇게 뭐 들어올 텐데 요 두 가지 지역이 겹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설정을 했는데 요 옆에 지역에 대해서 옆에 지역을 뭐 이 부분을 관리적으로 지정하는데 이 부분은 겹쳤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겹쳐서 지정하면 안 된다. 용도 지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고요. 용도 지구는요. 그럼 겹쳐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 위에 지정하는 게 용도 지구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 위에 또 지정할 수 있는 게 용도 구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접시가, 그러니까 우리 뷔페 갔을 때 가장 큰 접시가 이제 용도 지역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위에 접시가 용도 지구, 그 위에 접시가 또 용도 구역이 돼요. 그리고 그럼 가장 작은 접시는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 용도 지구요.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끝에 보면, 자, 다 볼까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그래서 이 말이 용도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가 용도 지구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밑에 용도 구역이요. 마찬가지로 용도 구역도 이건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용도 구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개도, 시, 수입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용도 지구는 경고, 방방, 보취, 개특복 해가지고 총 9가지가 있고요. 용도 구역은 5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아까 우리 기출문제에서 봤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럼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조례로 결정하는 거예요. 조례 같은 걸로. 자,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해서, 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래서 건물 짓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첫 줄 외우세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이다. 곤란한 거예요. 도로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못 넓히니까 건물 짓지 마 라고 하는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건물을 못 짓게 하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요거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개발할 수는 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 네가 들어와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개발해라. 도로 놓고 그 다음에 택지 조성해봐 라고 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자,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보면 첫 줄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정, 외의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 그리고 맨 밑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20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자, 이때 필요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요건을 외우세요. 첫 줄이요. 단독주택과 숙박시설 등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입니다. 재축은 아니죠. 신축하고 증축만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제곱미터입니다. 이 법에서는 숫자가 나오면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숫자를 언제나 문제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초과고요. 자, 그리고 신축, 증축입니다. 재축이 아니에요. 자, 그거 보시면 돼요. 이제 넘어갈게요. 6페이지 가시면 자, 지금 그냥 다 같이 볼까요? 아니면 요건 최고 수업 안에서 그냥 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제 상단에 보시면, 자,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거기 밑줄 긋은 것만 보시죠. 두 번째 줄이요. 1번에 토지 이용, 개발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은 다 토지의 이용과 개발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계획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뭐 이러이러한 뭐 환경이나 교통이나 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보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며 제일 큰 게 국가계획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른 것들과 충돌하게 되면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이쪽 파트는 뭐 이렇게 출제되는 건 없어요. 지금 읽은 거는 그냥 우리가 부합돼야 된다.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밑에 광역도시계획 있었죠?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특이하게 지정권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정권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누구였어요? 국장. 그리고 도지사. 이렇게 두 명이었죠? 그래서 그거 하나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뭐 읽어보시고요. 밑에 알아두기 이거 읽어보시고요. 광역도시계획 내려가시면, 자, 광역도시계획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가장 문제 출제 많이 되는 게 이 광역계획권을 수립 대상 지역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뭐 이게 절대 아니에요. 두 개 도시를 묶으면 광역계획권이 탄생되는 거니까 이 광역계획권 자체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 비구속적 계획,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되지 못한다. 지금 했던 거고요. 7페이지 가시면 수립 변경 절차에서 기공의 협심, 승공 해가지고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이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자 볼게요. 기초조사 있습니다. 기초조사. 뭐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무사항으로 일단 규정은 돼 있어요.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데 아까 우리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제 몇 가지 했었죠?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청회 갑니다. 공청회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여기 밑이라고 하는 거는 엔드 요건이죠. 엔드. 그래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청회의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좀 거기 알아두기에서 좀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보시면 공청회의 주체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장이 정하거나 그 밑에 줄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자, 공청회 개최에서 필요한 사항을 국장이 정하거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외우세요. 그냥 문장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디귿 가시면 의견 청취가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지난번에 절차할 때 했던 거니까 시 또는 군의 의회와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자, 의견을 듣고 이제 이 각 의회는 의견 제시할 수 있는데 기간은 무조건 30일. 의회가 의견 제시할 때 무조건 30일이에요. 30일 됐습니다. 자, 밑에 이제 뭐 수립해가지고 수립권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했었죠. 자, 밑에 수립권자의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요거 이제 보시고요. 원칙, 예외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이제 그리 그려가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서울특별시하고 뭐 경기도 과천시가 만났을 때 그리고 경기도 포천시하고 뭐 이렇게 다른 옆에 군이 만났을 때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 예외 이건 넘어가고요. 자, 협심 요거 보면은 자, 국장은 밑에 미음에서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자, 그래서 국장은 중앙끼리 논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국장은 행정 전문가지 그 토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전문가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도지사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자, 그래서 협의라고 하는 말은 행정기관끼리 이렇게 뭉쳐서 미팅하는 걸 협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각 기관들이 이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데 30일 이내 하라. 자, 의회건 기관이건 간에 다 의견 제시는 30일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갈게요. 승인 갑니다. 승인. 승인은 누가 하느냐?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승인권자는 국장하고 도지사였죠? 자, 그래서 지정권자, 수립권자, 승인권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지정권자, 수립권자, 승인권자, 이렇게 나눠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승인권자는 국장하고 도지사였다. 됐고요. 자, 이때 볼게요. 가번에서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요건 이제 우리 문제에서도 보고 지난 시간에도 했었으니까 자, 1번 보면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래서 요청이 키워드였죠.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청하는 경우에는 3인이 이제 모여서 머리 맞대고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는 지금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여기는 키워드가 협의 요청이에요. 협의 요청. 그러니까 위에 거랑 비교해서 협의가 하나 더 들어갔죠. 이런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다. 마찬가지로 이때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 많이 나오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나번에 보면 시장 또는 군수가 이제 뭔가를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도지사의 시장 또는 군수는 뭘 하게 되면 항상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예외권도 하나가 있죠.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일단 도시군 관리 계획 할 때 보고요. 자, 공고 또는 열람 이렇게 있는데 그건 이제 패스하셔도 되고. 자, 네 번째,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우리가 이걸 하나 좀 볼게요. 이걸 안 봤었죠? 광역도시계획의 조정했는데, 기억이요. 조정 신청. 자,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또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리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아, 시도지사가 이제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하고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자, 지금, 공동 수립 맞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조정 신청을 그 상급권자에게 이제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이나 공동으로 이제 요청할 수 있다. 우리 그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 그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게 돼 있죠.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는 경우고요. 시장군수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거잖아요. 다시요. 지난주에 해가지고, 자,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서울특별시하고요.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근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를 이렇게 관통하는 도로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를 놓으면 서울특별시, 자, 지정권자 여기 누구였어요? 국장이었죠? 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사이에 도로를 놓으세요라고 하면 서울특별시의 우두머리는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과천시의 우두머리는 경기도지사. 그러면 시장과, 지금 여기서 우두머리는 서울특별시장과 여기에 우두머리는 경기도지사예요. 도지사예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보다 위에 있는 애는 국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국장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사이에 도로 놓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돼 있는 거죠. 2개의 지역을 묶어서 도로를 놓는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시도지사가 됩니다. 시도지사. 그리고 밑에 것도 하나 있었죠. 밑에 거는 뭐예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광역계획권이 걸치는 경우. 요걸 했었어요. 요거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였고, 밑에 거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뭐 했었죠? 경기도 포천시. 이쪽은 경기도 연천군. 그렇죠. 연천군. 그러면 포천시와 연천군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으세요 라고 해서 이걸 또 지정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였어요. 여기 포천시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포천시장. 여기는 군수였죠. 그러면 여기 시장이 우두머리고요. 여기는 군수가 우두머리예요. 시장 군수인데, 그러면 시장과 군수보다 높은 자에 있는 자가 당연히 지정할 수가 있었다는 거였죠. 그러면 시장 군수보다 높은 자는 경기도지사잖아요. 시장 군수. 경기도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도지사가 이제 지정을 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경우에는 이 지정권자가 등장한다.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없어요. 지정권자가. 얘만 있어요. 지정권자 국장하고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도지사가 여기 지정했을 때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는 거잖아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조정 신청은 뭐냐면, 여기 시도지사가 여기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고, 위에 거요. 밑에도 시도지사 공동 수립, 밑에 거는 시장 군수 공동 수립.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립을 못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지금 다시 윗사람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보면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조정 신청하느냐? 우리끼리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국장한테 조정 신청한다. 라고 하는 거고, 시장군수는 우리끼리 해보려고 그랬는데 의견 충돌이 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도지사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신청을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하고 시장군수는 하수연은 윗사람한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조정 신청 요구한다. 근데 조정 신청 요구할 때 둘이 손잡고 가가지고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혼자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라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럼 만약에, 거의 니은 볼까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자, 기한을 정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공고한다. 그리고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누가 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하고 도지사예요. 국장하고 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러니까 여기에 갑자기 뭐 시장이 오거나 아니면 도지사가 개별적으로 국장을 찾아와가지고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컴플레인 할 때 국장이 그러면 그냥 다시 해봐. 라고 이렇게 권고를 한다는 거죠, 처음에. 다시 이제 협의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둘 사이 다시 또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얘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위에 거기 같은 경우는 광역계획권이 지금, 둘 이상의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해버리고 밑에 거는 이제 도지사가 지정한다. 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접 조정은 국장하고 도지사가 됩니다. 디귿 보시면 조정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심의를 거친다. 요거 하나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뭐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9번 볼게요. 그 밑에 것도 근데 한번 다 읽어보세요. 우리 배웠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시면, 자, 9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줄이요. 첫 줄부터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종합지침, 장기발전 방향, 요 정도가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법적 성격은 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기본계획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합쳐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쟁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였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죠. 기공의 협심 승공 해가지고 이제 수립 절차가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니은 뭘까요? 기초조사에서 니은. 자,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이 여긴 들어가요.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요거 들어가는데 요거 생략할 수가 있죠. 거기 보면 옆에 다만 도시군 기본계획의 위반일로부터 5년 내에 실시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뭐를요? 토지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5년 내에 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숫자 5 잘 보시고요. 두 가지가 들어간다. 그리고 밑에 뭐 의견 제시는 언제나 30일이었고요. 그 수립권자. 자, 요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별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죠. 그래서 수립권자가 각 도시의 우두머리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재량사항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지금 가에 나온 거예요. 니은의 수립 예외 지역.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예외 지역입니다. 첫 번째 보면 가를 보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가 10만 명 이하의 시 또 군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가 보시고요. 자, 밑에 뭐 협의, 심의 이렇게 되고요. 승인 가시면, 자, 승인에서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할 때 특광, 특특, 시, 군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특광, 특특은 자기가 수립하고 자기가 확정한다라고 했었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거 하나 보시고요. 10페이지 갈게요. 10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4번 볼까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관계. 그러니까 큰형하고 둘째 형의 관계. 자, 1번 끝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큰형 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우리 전에 기출문제에서 이런 거 봤었어요. 무효다. X. 무효 아니에요.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 무효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무효 아니에요.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많이 물어봤고요.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상급에 이제 뭐 이런 게 규정되어 있으면 밑에서 반영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5번 갈게요. 5번에 1번 보시면, 자, 우리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 하고 있는데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 1번,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래 자체 도시에 대한 계획이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었어요. 그래서 자체 도시에 대한 계획이었는데 인접한 관할구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묶어서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협의하라. 밑에 미리 협의하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이거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만 더 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 가시면, 자, 2번에서 거기 첫 줄이요. 구속적 계획으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요거 했었고요. 자, 그 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러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정소송의 대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원인으로 해서 행정소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 자체를 가지고 행정소송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이런 걸 가지고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박스 하는 거 외울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아까, 지웠네. 저기, 그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용용용 기도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용용용 기도지 밑에 있는, 나와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개도시 수익, 뭐 이런 것들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제 그 수립되는 계획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여기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일반인을 구속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용용 기도지를 대상으로 해서 당연히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요거 6번까지 뭐 안 해오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위반 절차 보면 자, 거기 기초조사에서요. 기초조사에 생략해서 경미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경미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밑에 경미한 사항이 뭔지 볼게요. 점 하나 보면 자, 요 경미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아까, 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변경인 경우. 자, 이런 것도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 세부 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 그래서 이미 결정된 것을 변경할 때도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자,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불가피한 변경의 경우. 끝에 그런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 네 번째,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존산지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지금 보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진흥하는 지역이 정말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그리고 보존산지라고 하는 거는 산지인데 그 산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이제 보존산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성질이 유사한 농업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자, 그리고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아까 기출문제 이게 나왔죠.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 그래서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변경 이렇게만 외우세요. 자,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다 생략할 수 있다.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경미한 사항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는데 밑에 보면 우리 이것보다 더 이제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밑에 리을에서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자, 그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밑에 공통 생략 요건, 요거는 이제 별표하시고 외우세요. 아까 제가 뭐 28년도에 이제 28회 동안에 2번 나왔다 그랬는데요. 나오면 자, 이런 게 나올 만하죠. 자,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아까? 그렇죠. 도다리 12m. 네.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지금 기초조사를 할 때는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기초조사를 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 기초조사의 내용으로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그리고 환경성 검토가 들어가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진행할 때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 이렇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우리가 어떤 도시에 대해서 지금 도시 지역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 지역을 개발할 때는 뭘 먼저 설정한다 그랬어요? 지구 단위 구역을 설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시 지역 내에 요만큼의 요 지역을 개발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요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요 지역에 대해서 개발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지금 잡은 지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자, 그러니까 주어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을 개발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 기초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초조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 네 가지의 경우에는. 자, 어떤 지역을 개발하려면 필연적으로 이 지역을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첫 번째, 도가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예요. 도심지에 위치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체가 도심지에 위치해 있다면 이 도심지는 이미 개발을 완료한 거잖아요.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개로 이 지역에 대해서 또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초조사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를 다 생략할 수 있다. 다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외우세요. 첫 번째, 도심지에 위치한. 두 번째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다 주어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경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됐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별개로 토지적성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하지 마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법률. 왜냐하면 다른 법률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적용이 돼서 이미 뭔가 어떤 조치를 했을 거니까 별개로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잡았을 때 별개로 기초조사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 지금 여기 리는 뭐냐면 2%예요. 2%.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했는데 이때 나대지의 면적이 2%에 미달되는 경우거든요. 나대지의 면적이 2%. 나대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빈 땅이에요. 공터면 우리가 공터를 아무래도 개발하기가 훨씬 쉽겠죠. 원래 어떤 기반시설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거나 건축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 다 철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나대지는 이제 빈터거든요. 그래서 개발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대지가 이제 나대지인데 요 개발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2%에 미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굉장히 작은 경우라면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적성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2%는 자, 나대지의 면적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나대지의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요거 하지 마라. 너무 작으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12m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를 설치하는 거죠. 도로를 설치하는데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자,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생각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도로가 한 차선이 4m잖아요. 4m 최소가. 그러면 4m짜리이기 때문에 이거 12m라고 하면 이게 3차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한 거죠. 일반적으로 도시를 개발시키겠다면 도로가 몇 차선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도로가 좀 차선이 많아야죠. 근데 지금 12m에 어떤 그 도로 설치 계획도 없는 경우다라고 하면 이 지역을 개발시킨다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선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안 하겠다는 뜻이니까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토지적성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울 때 도다리 12m라고 외우세요. 도다리 12m 해당이 되면 토지적성, 재해취약, 환경성 검토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공통 생략요건 요거 하나만 외우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 개 되시면 3번을 보세요. 3번에 토지적성 평가 생략요건. 아까 기출문제 풀면서 박스 안에 도시군 관리 토지 적성 생략 요건 볼게요. 도시군 계획 이반일로부터 5년 내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건 눈에 많이 익숙하시죠, 이제 5년 내. 자, 이런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요거 하나 그냥 외우시죠. 그리고 가끔 나오는 게 그 밑에 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도 이제 가끔은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토지 적성 평가는 이제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위에 거 점 하나만 외우세요. 점 하나만 요거 밑줄 긋은 거 요거 하나만 이제 외우시면 되고요. 자, 거기 아까 지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자꾸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